시간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지닌 그들을 통해 시간의 의미를 다시 그려보고자 한다. 최근 울며 웃으며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바로 이 드라마인데요. 1월에 이미 사전 제작을 완료하였고요. 총 12부작의 드라마라고 해요. 벌써 이 드라마는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는 이 드라마.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 김혜자가 시간을 돌린 만큼 늙어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수천 번, 수백 번의 시간을 되돌려 아버지는 결국 살리지만 자신은 70대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로맨스 판타지인 이 드라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들의 열연도 있지만 드라마의 호흡은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할머니를 상대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혜자의 엄마, 택시 운전사였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는 아빠, 1인 크리에이터이자 백수인 오빠,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은 25살의 청춘들과 가난하지만 나름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와 깊은 웃음과 아픔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선이 머무는 소품들을 비추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작가는 소품들 하나하나도 그냥 등장시키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 드라마는 요즘 많이 하는 PPL보다는 하나하나의 소품에 의미를 부여하며 드라마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소품이 주는 의미와 그 복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혜자와 준하가 사는 동네인 자곡이동입니다. 현재도 자곡동은 존재하지만 이 자곡동에도 작가는 숨은 뜻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보니 한자로 자곡, 결점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고깝게 생각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자곡. 아니면 이 이동이란 뜻이 이 주인공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에서 스스로의 결점을 고깝게 비틀어보는 준하와 혜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혜자가 노인이 되어버려 늙은 딸을 염색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담긴 장면에서 미용실에 하면은 다름 아닌 곱슬머리라는 문자를 크게 비추어줍니다. 비뚤어져 버린 현실과 대비되어 묘하게 비추어진 장면을 통해서도 자곡이동, 이곳의 장소와 묘하게 매칭이 되는데요. 과연 이 자곡이동은 이렇게 자신의 결점을 고깝게 여기는 의미로만 전달하고 말까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혜자의 방 안에는 발레를 하는 오르골이 등장합니다. 시계의 태엽을 감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르골이라고 하는데요. 첫 등장부터 나왔던 오르골. 결국 시간을 되돌려 벌어지는 사건들을 암시하였는데요. 시간을 채 써보지도 못하고 노인이 된 혜자의 모습과 발레하는 오르골의 모습은 왠지 대비되어 더 쓸쓸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금 태엽을 감고 25살의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혜자와 준하는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는 야밤에 포차에서 우동을 먹으며 술 한 잔을 기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술이 바로
좋은 날, 요술이에요. 괴롭고 힘든 생활을 마주할 때 좋은 날로 향합니다. 참 묘하게 대비되면서 시간 앞에서 무기력한 삶이 더 부각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을 기울이는 삶이 과연 암담한 삶으로 끝이 날까요? 시청자로서 왠지 모르게 이 두 주인공이 진짜로 좋은 날을 맞이하길 바라며 보게 됩니다. 다음은 바로 행복 미용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돌린 대가로 노인이 되어버린 혜자. 그 혜자를 바라보는 가족. 이 가족의 삶의 터전인 행복 미용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이 행복 미용실의 간판은 뭔가 거대한 묘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묘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하며 삶을 위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혜자의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이 되어버린 혜자를 보며 괴롭지만 자신만의 표현으로 보듬어가는 가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행복 미용실. 과연 이곳에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좋은 날 행복 미용실. 이 두 소품은 현실과 상반되어 좋은 날, 행복이란 단어가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늘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날, 행복. 사실 이런 단어들은 그저 피상적인 단어들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삶 속에 내 곁에 좋은 날이라는 술 한잔 기울여주는 친구와 어떤 상황에서도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품 하나하나, 동네 이름, 때로는 주인공 이름 하나도 드라마의 사건과 연관되는 장치들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작가가 사용하는 장치들을 찾아보며 보는 것도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던 장치들인 자곡이동, 오르골, 좋은 날, 행복 미용실 등등의 소품과 장소들은 가까이 있으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너무나 지옥 같아서 벗어나고 싶은 지금의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되돌리고 싶은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25살의 나이로 할머니의 삶을 살아본 혜자가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는 25살의 나이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앞으로 전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의 추론이 맞을까요?